안녕하세요. 레버리지 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증시 날씨. 시원하게 내리는 봄비. 오펙 감산을 핑계 삼아 조정에 들어간 시장. 인플레이션 악화 걱정이 패드에 추가 긴축 우려로 이어졌다. 미국 증시가 지난주 뜨거웠던 열기를 식히기라도 하듯 오펙 감산 이슈를 핑계 삼아 오늘은 잠시 쉬어갔다. 한편 어제 발표된 3월의 제조업 지수는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46.3을 찍으며 2020년 5월 이후 최악으로 내려가며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오늘은 S&P 500과 다우지수만이 상승하였고 나머지 기술주를 비롯한 중소형 종목들은 장중한 뜨폭으로 빠지기도 하였으나 장 막판으로 갈수록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며 결과적으로 소폭 마감한 채 장을 마쳤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증시 전망 소식이다. 코메리카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빌 애덤스는 제조업 지수가 안 좋게 나옴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박도 둔화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며 그 덕에 5월의 금리 인상 여부도 불투명해졌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지금 연준이 예의주시하는 건 서비스 분야로 아직은 속단하기가 이르다며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비쳤다. 한편 월가의 대표적인 긍정론자인 와튼스쿨의 제러미 시걸 교수도 최근의 시장 분위기가 그다지 좋지 않음을 시인하며 올 한해 미국 증시가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내 성장률은 정체될 것이고 패드가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증시 상승은 어렵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내후년까지의 장기 증시 전망은 매우 밝다며 장밋빛 미래를 전망했다. 한편 모간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은 최근 기술주의 가파른 상승이 못마땅한 듯 재차 대폭락을 예고해 눈길을 끌었다. 기술주는 방어주가 아니기에 상승이 지속되기 어렵다며 전통적인 방어주로 피신해 있다가 시장 저점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술주는 경기가 바닥을 친 후에나 강한 찐만 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삼배수 레버리지 ETF가 지난주에 너무 달린 탓인지 오늘은 잠시 쉬어갔다. 특히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반도체와 빅테크가 일제히 소폭 조정을 받으며 하락 마감하였다. 반면 지난주 내내 고전을 면치 못하던 중소형 바이오테크 라보가 오늘은 나홀로 힘을 내며 3.26% 상승 마감하였다. 라보는 마치 시장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청개구리 같다. 이배수 레버리지 ETF도 S&P 500과 바이오 종목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하락하였다. 특히나 테슬라를 필두로 한 전기차 업종들의 부진 속에 전기차 ETF EVAV가 6.0%로 가장 크게 하락하였다. 그 밖에 반도체가 3.14% 그리고 클린에너지 ETF가 2.30%로 소폭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배수를 역으로 추종하는 고버스 ETF는 연일 두들겨 맞다가 오늘은 한숨 돌린 모습이다. 오르긴 올랐는데 뭔가 썩 개운치가 않다. 뭐라 콕 집어 설명하긴 어렵지만 뭔가 좀 억울한 느낌이다. 마치 두 대 맞고 한 대 때리는 기분이랄까? 주요 기술주 관련 고버스 ETF들은 작년이 수익률을 까먹은 지 오래이고 이제는 만만한 바이오와 중국 종목들만을 두들겨 패며 연명하고 있는 고버스 ETF. 이제는 다음 주로 다가온 CPI 물가지수 결과만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분위기이다. 다음은 불즈 ETN의 15개 개별 종목 소식이다. 오늘은 인플레이션 압박 우려의 기술주 전 종목이 하방 압력을 받으며 하락한 탓에 불즈 내 혁신 기술주 종목들 역시 대부분의 종목들이 동시에 하락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나 테슬라가 6.48%로 가장 크게 하락하였다. 예상보다 부진했던 1분기 차량 인도량 탓에 기업 이익의 하락 우려 속에 크게 조정을 받은 하루이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기술주 개별 종목 소식이다. 첫 번째 뉴스로 테슬라가 가격 인하 등 수익성 저하가 우려되며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는 소식이다. 리비안 역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1분기 차량 인도를 발표하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올 한해 총 생산량은 약 5만 대 가량으로 작년의 2배가 될 것으로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며 주가의 하락폭을 최소화했다. 마지막으로 인텔을 끔찍하게 싫어하는 번스타인이 인텔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도해서 중립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이야. 인텔의 주가가 겔싱어 취임 이후 무려 50% 폭락했다며 중기 전망이 개선됨에 따라
이제는 바닥을 찍고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은 욕먹을 각오로 다시 들고 나온 영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인 어라이벌 그룹이다. 어라이벌 그룹은 테슬라의 기가팩토리와는 정반대 개념인 마이크로 팩토리 방식을 채택한 다품종 소량 생산에 특화된 맞춤형 전기차 제조 기업이다. 이 회사의 주가는 작년 12월 0.15달러를 찍은 후 1달러 부근까지 5배 이상 대폭등했다가 금융 리스크와 함께 덮친 격으로 영국 증시가 최악의 1분기를 보내며 다시 한번 신저가를 경신하고 말았다. 하지만 어라이벌 그룹은 전기차 분야에서만큼은 영국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밀어주고 있는 기업이며 이 회사가 추구하는 제조 방식은 분명 여타 전기차 기업들과는 확연한 특색과 차이를 보여준다. 기업의 가치와는 무관하게 너무 과매도된 것 같아 다시 한번 야심차게 소개해보는 영국의 테슬라 어라이벌 그룹을 오늘의 템버거 후보 종목으로 조심스럽게 추천해본다. 오늘은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명언으로 마무리하겠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게임꾼이 돈을 잃는다면 장기 투자자는 주식을 시점과는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항상 그랬다. 왜냐하면 주식은 하락한 뒤에 항상 새로운 최고점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단순함 속에 진리가 있다.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우리의 1차 목적지는 2025년이다. 우리가 돈이 없지 시간이 없던가? 결국 엉덩이 무거운 놈이 승리한다. 단순함과 꾸준함으로 기꺼이 인내할 줄 아는 묵직한 투자자가 되자. 다음은 레버리지 랜드의 기부금 투자 현황이다. 3월부터 시작한 기부금 씨앗 심기 프로젝트. 현재 20%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불즈가 30%가 넘는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이고 라부는 아직까지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기부금 투자는 2030년까지 매달 꾸준히 지속될 예정이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다음은 레버리지 랜드에서 발생하는 유튜브 수익금 투자 계획이다. 예고한 대로 유튜브 수익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기부될 예정이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덕에 마련된 3월의 유튜브 수익금 82달러는 중소형 바이오테크 라부 ETF에 투자할 예정이다. 레버리지 랜드를 아끼고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유튜브 수익금 투자 현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수시로 공유하며 꾸려나갈 예정이니 다시 한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며 레버리지 랜드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 내일 봐요.